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그리고 부대시설 볼게요. 1과목에서 아주 약간의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변경사항이 24년도에 좀 있죠. 여러분 개정특강 다 듣고 문제풀이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과목에서의 변경사항. 일단 인수제한 목적물. 시설 작물 할 때도 했었는데 육묘장의 경우 육묘장 즉 연중 8개월 이상 육묘하는 경우 하우스는 오케이. 하우스 오케이. 작물은 원래 안 됐죠. 즉 시설만 가입 가능하다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산정에서 이거는 사실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전산으로 기준 가입 금액이 산정 가능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적산으로 가입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요 표현이 유리온실, 비규격하우스, 내제형하우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산이 전산으로 바뀌었어요. 적산, 저 오타 아니고 원래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계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전산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머리 아프게 할 거는 화재, 대물배상 특약. 이거 특약이죠.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재하고 화재 대물배상 특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다 있고 어떤 시설은 없고 그랬는데 들어왔어요. 이거 암기 많습니다. 암기거리 많아요. 네. 그리고 부대시설 보험의 목적을 설명하는 게 표현이 약간씩 좀 구체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개정특강 개정특강 자료에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이 정도 외에는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작물 하면서 가입 기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죠. 네, 1과목 스타일 문제 좀 풀어볼게요. 농업용 시설물의 계약사항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일단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농시, 부시, 버섯재배사 일단 평가 기준이 뭐예요? 시가평가다. 그쵸? 시가로 계산한다. 그리고 실손보상한다. 실손보상? 시가는 보통 비례보상 아니에요. 그쵸? 근데 원래 원래라고 할 건 없지만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도요. 비가림 시설하고 똑같이 제조달가액 평가, 그다음에 실손보상이었어요. 그러다 2년 전부터 시가평가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보험 가입 금액이 90% 이상을 산정하면 보험 가액을 다 가입한 걸로, 즉 전부 보험으로 인정해서 공동보험 조항. 그래서 일부 보험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가로 가입 금액 계산하는구나. 시가로. 물론 보통 약관이죠. 가입 금액. 만약에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했다고 한다면 제조달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는요, 무조건 특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 아예 시작부터 달라지잖아요. 시가니 제조달이니 시작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자, 특약이 어떤 게 있죠? 지금 말씀드린 제조달 특약, 그다음에 수재위험 보보장 특약, 여기 있는 화재 대물배상 4개의 특약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얘 가입했다 그러면 시작부터 제조달, 물론 수리복구 여부에 따라 손해액은 시가 또는 제조달 달라지죠. 수재위험 부보장에 가입했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90%만 적용, 즉 10% 할인. 화재위험 보장 특약 가입한 거, 화재 대물배상 특약 가입한 거, 얘는 또 이제 단기효율부터 쭉쭉 신경 쓸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화재위험 보장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요, 제가 비가림하면서 여러분, 비가림하면서 또 해가림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왜 해가림의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와 농업용 시설물 비가림의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가 다를까? 화재를 주계약에서 보상하냐 안 하냐 그 차이더라. 네. 특약, 요거는 일단 요 2개만 있으니까
제조달 가입 안 했다라는 거죠. 수제도 가입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되고 시가로 해도 되고. 예. 지자체 지원율이 있고요. 보험 기간이 3개월이네요. 3개월이면 단기 나와야 되겠죠? 단기율 40%에 보통 약관은 4, 5, 10월 제외한 월 각 10%씩 4, 5, 10월 제외한 월은 3월이 있네요. 그러면 10%. 보통 약관 단기율은 50%, 0.5. 근데 화재는요. 가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화재의 경우에는 40%. 그쵸?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이하긴요. 가산해라 마라 없기 때문에 이건 시설작물에서 했었죠. 원래 안 하는 게 맞지만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고 출제되지 않는다면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런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 밑에.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 단기율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확히 제시되면 문제가 없겠죠. 지금 조건 하나씩 살펴볼게요. 대물인상계수가 얘가 제목이 요 사이로 와야 되겠죠? 얘에 대한 거니까. 대물인상계수 뭐죠? 대물배상 책임보장이잖아. 배상책임. 배상책임. 내가 한도액을 좀 높여놓을게요. 배상 한도액. 그러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얘 보험료에 적용되죠. 보험료 공식은 다 알고 계실 거고. 한도액이 높아지면 보험료 많이 받겠다. 지금 한도액이 3억이네요. 3억이면 4.7의 롤계수, 대물인상계수 적용되고요.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고정식 단동하우스. 고정식 단동하우스구나. 네. 그렇게 끝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지금 시가로 한대잖아요. 첫 스타트가 시가잖아요. 제조달 특약 가입 안 해서. 시가로 하면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감가해야 되잖아요. 감가? 농업용 시설물에 감가율을 적용하며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과목 농시 제일 첫 번째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 표가 있죠. 거기 보면 고정식 하우스, 이동식 유리온실 부대 시설, 고정식도 단동, 연동 감가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식 단동 하우스, 고정식이네, 뭐 튼튼하겠네. 그게 아니라 감가율.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 알고 계시죠? 이거 괄호 넣기 쓰는 거 출제됐었죠? 일단 첫 번째 고정식 하우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식 하우스가 있고요. 세 번째 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리 온실이 있지요. 일단 구조체만 볼게요. 피복제는 잠시 후에 보고. 고정식은 다시 단동과 연동으로 있고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로 구조체로 분류를 한다고요. 연동하우스의 보험의 목적, 연동하우스의 정의 우리 용어 설명해 놓은 데 보시면 구조체에 따라 달라져요. 구조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구조체들의 연결이 연동하우스죠. 네. 어쨌든 고정식, 구조체가 단동, 연동이 있구나. 얘는 내용연수가 10년. 내용연수 10년이면 경영감가율이 몇 %예요? 8%. 80%가 10년에. 그렇죠? 연동하우스는요. 내용연수가 15년. 여러분 이거 무조건 암기하시든가 암기가 안 되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암기하셔야지 이거 계산될 거 아니에요. 잔가율 20%에서. 5.3이에요. 33%예요. 이게 웃기죠? 네. 일단 80%가 15년에 떨어지면 소수점 퍼센트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5.33%인데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드니까 공부하다 확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유리온실 보잖아요. 여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놓고 유리온실은 나중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놨어요. 둘 다 맞게 해야 정답이겠죠? 근데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했는데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막 하지 않으시려면 있는 대로 하자. 아니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 우선대로. 네. 이동식 하우스 잠시 후에 보고요. 부대시설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내용연수. 여러분 헷갈리시면 얘가 10년이잖아요. 얘는 더 짧아요. 부대잖아요. 부대. 8년 동안에 80% 매년 10%가 떨어진다. 자, 유리온실
완전 튼튼한 친구들과 더 완전 튼튼한 친구들이 있어요. 튼튼한 거 뭐가 있죠? 경량 철골조, 또요. 블럭조, 또요. 그다음에 판넬조. 이런 친구들은 내용 연수가 40년이래요. 어우, 엄청 튼튼하죠? 40년 동안 1-0.2, 80%가 떨어진대요. 그럼 경련 감가율은 2%. 얘네보다 더 튼튼해요. 경량이 아니라 그냥 철골조. 블럭 판넬 아니에요. 석조. 또 연화석조. 내용 연수가 60년이에요. 60년. 자, 60년 동안 8% 떨어진대요. 그럼 1.33%로 돼 있어요. 여긴 또. 이런 거. 자, 지금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1-0.2 나누기 내용연수 하면은 물론 이런 소수점 애매한 것들이 있지만 다 계산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하시든 아니면 근데 암기하시면 더 빨라지겠죠? 실제 시험에서. 자, 이동식 하우스는 어떻게 되죠? 이동식. 내용연수가 아니에요, 이제. 원래 이동식 하우스는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경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과연수. 자, 경과가 지금 구조체만 하는 거예요. 1년 미만이에요. 그럼 감가? 0. 감가 없음. 0%. 2, 3, 4예요. 그러면 이제 3, 5, 7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감가죠? 그러니까 고정감가. 1-0.3. 경과가 지금 3년 차다. 그러면 1-0.3. 그 다음에 5, 6, 7, 8이에요. 50% 고정감가. 자, 9년 이상이에요. 70% 고정감가. 다르죠? 얘를 기준으로 하냐, 얘를 기준으로 하냐. 내용연수가 있을 수가 없다, 얘는. 네. 자, 피복제 볼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구조체만 봤어요. 피복제. 고정식 하우스 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장기성 P5. 얘는 내용연수 5년. 5년이니까 5년 동안 80% 떨어진대요. 16%겠죠? 16%. 맞나요? 5, 6, 30. 맞죠? 네. 경련 감가율 지금 이게 뭐야 이러시면 안 되죠. 감가해야 되는데 경과연수 곱하기 경련 감가율 해야 되잖아요.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경련 감가율. 장기성 PO 이외의 것, 뭐 기능성 필름이든 EVA든 뭐든지 간에 그건 고정감가 40% 고정감가. 이동식도 40% 고정감가. 고정. 얘네들은 유리온실이잖아요. 피복제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네. 이거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농시, 버섯제 회사 부시는 월 단위. 감가를 할 때 비가림, 손해액, 수리복구 안 했을 때 해가림, 축사 전부 연 단위예요. 근데 이 친구만 월 단위.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여기 고정식 단동하우스 경련 감가율이 뭐예요? 지금 봤잖아요.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년에 8%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다 하고 하실 수 있는데 저 혼자 설명 오래 한 거라 믿을게요. 자, 그 다음에 허용적설심, 허용풍석. 이 친구도 종별도 있죠. 종별. 원예시설 4종이 1.0이었어요. 4종. 100 미만이면서 7.9 이상이 고, 10.5 이상인, 즉 엔드 다 충족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일단 100이네요. 100 이상이네요. 그럼 4종 위에 거 뭐예요? 3종. 3종이면 4종 1.0이니까 종별률이 0.9. 됐죠? 가입민족 있고요. 시설비 있고요. 지금 왠지 밑에 보니까 일단 보험료, 그럼 가입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비가림, 지난 강의 비가림은 가입 금액 할 때 구조체 시설비, 피복제 시설비 따로 있었고 제가 그냥 뭉쳐서 제시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시설비, 제곱미터 곱하기 시설비 돼 있으면 그냥 제시된 걸로 하세요 말씀드렸죠? 왜요? 농업용 시설물은요, 가입 금액이 분명히 제시돼 있어요. 고지된 구조체 내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구조체의 시설비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비가림은 그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 아닌데 없으니까 비가림도 제곱미터당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만 구조체, 피복제 나눠 있으면 합해서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가입 금액, 가입 면적 곱하기 시설비 90에서 130이죠? 가입 비율은 100%로 한다. 그럼 얘네요. 끝. 전부 보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고 제조달가 있고 끝이 아니죠. 예. 여기서 감가해야 되겠죠? 감가. 시가. 감가할 때 지금 감가 경련감가율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경련감가율 있으니까 경과연수만 있으면 되겠네요. 경과연수. 설치부터 지금 가입 금액이니까 가입. 뭘로요? 월 단위로. 월 단위 하니까 뭐예요? 20년 5월부터 23년 3월이니까 36개월에서 2개월 빠지네요. 그러면 곱하기 1 마이너스 여기 위에 퍼센트가 있으니까 이거 한 줄로 하면 안 되고 따로 계산할게요. 퍼센트 조건이 있으니까 감가상각률을 어디다 계산할까요? 자, 1년에 8%씩 경련감가율, 경과연수 아까 36개월에서 2개월 빠지니까 34개월이죠. 월 단위. 별거 아니죠. 뭐 3 플러스 12분의 2 플러스 12분의 뭐 10을 하시든. 네. 이거예요, 이거. 원래 한 줄로 해도 되는데 위에 소수점 조건이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34 나누기 12. 아이고. 22. 아까 반올림이었죠. 22.67%가 감가. 1 마이너스 0.2267. 그러면 원래 곱하기 1.0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기준으로 산정된 전산에 의해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이 90에서 130%잖아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가입 금액, 10개월의 가입 금액. 네. 조건 하나씩 보는 거예요. 보험료율 나왔고요. 순보험료율도 있고 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또 물어보겠네요. 환급이나. 순 나오면 그거예요. 환급 아니면 계약자 아니면 차액. 화재 특약 요율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럼 질문 한번 이제 볼게요. 문제. 농시의 보험료, 어떤 보험료? 그냥 보험료, 영업보험료, 가입 비율, 보험 가입 금액 구했네요. 가입 금액 계산해 볼까요? 10,000 곱하기 6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2267 46398,000인데 절사해서 46390,000 가입 금액 이거 지금 이제 이해되시죠? 곱하기 농시의 보험료. 여러분 또 보험료 공식을 농시, 부시 같이 외우시다가 부시 어떡하지? 빼면 되죠, 뭐. 농시. 자, 보험료를 구하세요. 종별, 지역별, 종별 0.9. 만약에 농시 순보험료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 지역별 자리에 순보험료 10에 80%가 0.08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곱하기 뭐예요? 지종별. 그 다음에 단기 모두. 단기는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시설, 작물, 부대 다 적용된다. 단기 가산까지 했죠. 네. 수재 없고 끝. 그럼 어떻게 되죠? 46390,000 0.9 0.5 2 087550. 맞네요. 지원받잖아요. 80~90%를 지원받잖아요. 여러분 시설 작물이든 시설이든 여기 각종 요율 이건 지금 단순한 거지만 이게 뭔지 의미 아셔야 됩니다. 2087550. 네.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화재 특약 보험료 구하래요.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의 보험료. 네. 가입 금액이 뭐죠? 배상 책임 가입 금액이 어디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산출 기초 금액이라는 게 있더라.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120250
원이더라. 가입금액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고 전문가들이 뒤에 이런 요율들을 배상 책임에 따라서 요율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화재 특약의 요율을 적용하죠. 곱하기 롤개수, 대물인상개수 아까 3억, 4.7, 5억이면 5.5, 더 커지잖아요.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곱하기 단기 모두, 단기는 주계약, 특약 다. 자, 가산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아까 화재 40%, 여기 가산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말 없어도 가산 안 해도 틀리게 처리 못한다고 저는 봐요. 화재 특약 보험료 끝. 여기는 이거 암기하느냐 하고 그다음에 단기 이거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뭐. 자, 답 볼게요. 1202500 대물인상개수 네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개월을 연장하는 경우 우리 연장했었죠, 연장. 네. 연장하는 경우 원기간에 통산하지 않아요. 뭘 통산하지 말라고요? 연장기간의 단기율을 원기간 단기율에 통산하지 말고 단기율 뭐에 쓴다고요? 보험료 할 때. 즉 원기간 보험료 냅두고 연장기간 보험료 따로 구해라. 연장기간은 3개월 한대요. 아까 3월에서 5월이었죠. 3개월 한대요. 그러면 6월에서 8월이네요. 3개월. 3개월이니까 단기율이 어떻게 돼요? 40%. 4, 5, 10월을 다 제외한 월이네요. 6, 7, 8이. 그럼 각각 10%, 30%. 그러면 단기가 70%. 세죠. 여러분, 4월, 5월, 10월 날씨 좋잖아요. 사고가 잘 안 나는 날. 여름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산하지 말고 딴 때는 가산해라 이 얘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 그럼 연장기간 보험료 지금 연장기간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네요. 보험 가입금액 달라질 이유가 없죠. 46, 390, 000. 계부담이니까 순보험료 나와야 돼요. 10%에 80%였죠. 순보험료율이. 종별 그대로 적용하고요. 지종별, 지역별의 보통약관이든 순보험료든 부가보험료든 저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가 지금 이거네요. 연장기간의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지자체가 몇 %였죠? 20%였나요? 지자체 20%. 정부는 무조건 50%. 그럼 0.7. 끝났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각각 어떤 보험료인지, 어떤 요율인지. 해설은 제가 다 달아놨지만 여러분이 해설 보시지 않고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2과목 부분이네요. 2과목 우리 또 한번 쭉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1, 2과목에 다 쓰이는 거니까 기본 암기하시고. 아이고 암기할 것도 많죠. 네. 자, 농시, 버섯재배사 포함하고 부시. 이 친구들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평가? 시가평가. 시가평가. 실손보상.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실손이니까 비례보상 안 하니까 보험가액이 사실상 보험금 구할 땐 불필요하겠구나. 그렇죠? 시설 4단계 가입금액 뭘로 한다고요? 계산하거나 제시돼 있거나. 근데 사실 이 과목이라면 제시돼 있겠죠. 가입금액 보통약관이니까 시가잖아요.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자, 이 감가에 적용되는 경년 감가율 아까 받고 이 전 칠판 제가 지운 거 경과 연수 월 단위로 받고요. 근데 제조달 특약에 가입했다면 그냥 제조달가액이죠. 그렇죠? 면적 곱하기 시설비. 가액은요? 가액은 불필요하지만 계산한다면 시가. 제조달 특약 가입했으면 제조달가액. 그렇죠? 네. 90에서 130%만 가입하면 전부 보험으로 보니까 일부 보험 없다. 실손보상. 두 번째, 손해액. 손해액 어떻게 구하죠? 손해액. 시가평가래잖아요. 시가평가. 일단 시가. 제조달 특약 가입했으면 제조달 가입. 단, 그쵸. 비가림처럼 수리복구 안 했구나.
180일이 지났는데도 수리 언제 할게요 의사통지가 없거나 그러면 그러면 수리도 안 했는데 왜 제조달로 해요? 그쵸? 보험은 이득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시가로 즉 수리복구 제조달 특약 가입하고 수리복구 한 경우만 제조달이네요. 나머지는 다 시가고. 여러분 이건 손해액만이에요. 가입금액은 제조달 특약 가입은 그냥 다 제조달이에요. 비가림도 마찬가지고 수리복구 안 했을 때 손해액만 시가, 비가림도 나머지는 다 제조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험금 구해야 되겠죠. 보험금, 목적물 보험금입니다. 어떻게 하죠? 시부, 손자가. 시설은 시설보험금,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 회사.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한 것을 가입금액 한도로. 전부보험은 무조건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한도. 자, 부대시설은요. 똑같죠 뭐.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한 것을 가입금액 한도. 시부, 손자, 가. 목적물 보험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하셔야 되는 거. 우리 지난 강의 구조체 피복제 그다음에 동 조사 방법 하면서 봤잖아요. 구조체 피복제를 각각 손해액을 구하는구나. 손해액 구할 때 구조체 피복제를 그다음에 얘도 조사 방법 보면 평가 기준 똑같잖아요. 물리적으로 평가 단위,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 동을 기준으로 구피 합치면 동이죠 뭐 동. 보험 목적물별로 한다. 보험 목적물 동. 근데 동이 여러 개 있대요. 그럼 단지 단위로 가입. 근데 여기가 연동 단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나의 단지에 혼재돼 있으면 각각 개별 단지로 본다. 단동 단동 연동이면 되고요. 그쵸? 오케이. 구피 동 단지 이 순서 여기에 이제 이 친구들은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보험의 목적이 부시가 올 수 있다고요. 이 단지는 농시잖아요. 농시. 됐죠? 보험의 목적이 둘일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둘이다? 둘? 물론 이걸 다 합쳐갖고 단지로 보기 이제 더 큰 의미에서의 단지가 보게 되겠죠. 네. 일단 보험의 목적이 둘이다. 농시, 부시? 각각 보험금을 구해라. 각각 보험금을 구해라? 각각의 손해. 부대시설 손해. 시가든 제조달이든. 농시 손해. 구피. 시가든 제조달이든. 각각의 가입금액. 각각의 자기 부담금이 필요한데 자기의 뭐라고 돼 있죠? 자기 부담금에 사고당, 단지당. 한 사고당 한 단지당이래요. 이 자기 부담금이 우리는 각각의 자기가 필요한데 단지 단위의 자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해. 어떻게 해요? 아니 단지잖아요. 이게 지금 단지잖아요. 배분하면 되죠 뭐. 어떻게 배분한다? 각각의 손해액 비례로 배분한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단지 단위 손해액, 즉 다 합친 손해액, 농시, 부시 손해액 합계 그 10%가 자기부담금, 단지 단위 자기부담금, 총 손해액 합계로. 물론 얘도 한도가 있죠. 30만 원, 100만 원. 피복제 단독사고는 10, 30 되고요. 화재는 차감 없고요. 비가림하고 동일하죠.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단지 단위 손해액이 뭐 800만 원이래요. 그럼 80만 원 되겠네요. 80만 원. 근데 이건 단지 자기부담금이잖아요. 총 자기부담금. 얘를 기준으로 10%한 거라면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단지 손해액이 800만 원, 이 800만 원이 봤더니 농시 손해액이 600, 부시 손해액이 200. 그래서 합쳐서 800만 원의 10% 80. 됐죠? 여기까지. 손해액의 10%, 800의 10% 80. 근데 이 손해액 구조가 농시 600, 부시 200이래요. 그러면 800분의 600 하면 농시 거, 농시 자기부담. 800분의 200 하면 부시 자기부담금. 그거 계산해서 차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우린 지금 이제 문제풀이 단계니까 3단계, 손해액 구한 다음에 3단계로 바로 들어가시지 말고 이전에 이미 파악이 됐잖아요. 농시만 가입했나 부시만 가입했나? 농시, 부시 다 가입했다? 더군다나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있다? 자기를 먼저 하세요. 자기 먼저. 왜요?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도 자기 차감하잖아요. 이 친구는 손대잔에서는 차감하지 마세요. 자기 차감해야죠. 잔존물에서는. 자, 다시 가입금액 가액, 손해액. 봤더니 농시, 부시 다 가입했네. 아이, 비례배분해야 되겠네. 물론 여기서도 하나의 팁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하고요. 잔존물도 있어. 자기를 먼저 계산. 자기 먼저 계산해서 비례배분해야지 각각 손해액 구하고 가입금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이게 먼저 나와야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목적물 보험금 구했으면 잔재비 나와야죠. 추가 비용 손해, 비용 손해, 잔재비. 동일하죠, 뭐. 손해액의 10%, 그다음에 실제의 잔재비. 자, 그런데 잔재비는, 즉 비용 손해는 단지 단위인가요? 자기부담금은 이렇게 됐잖아요. 규정이 없어요.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단지당 규정이 있지만 비용 손해는 단지당이라고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만약에 단지당으로 나왔다? 농시 잔재비, 부시 잔재비가 아니라 그냥 단지 단위로 나왔다? 그럼 똑같이 손해액 비례배분. 왜요? 각각 잔재비를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포인트가 각각의 보험금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각각의 잔재비. 그러니까 단지 단위로 이게 제시됐다. 그냥 뭐 잔재비 100만 원. 그럼 비례배분해서 추가. 그때도 각각 자기 부담금 차감. 말로 이렇게 어렵지만 실제 문제 풀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땡큐하게 농시 잔재비 30만 원, 부시 잔재비 20만 원, 그럼 땡큐죠. 이 비례배분 단계가 없어지잖아요. 포인트는 자기 먼저. 농시, 부시는 무조건 자기 먼저. 자, 이렇게 결정했으면 계산해야죠. 계산, 자기 비례, 자기 차감. 여기서도 자기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 차감. 농시만 가입했으면 여기서 끝. 부시만 가입했으면 농시, 부시, 잔재비, 비례, 배분, 농시, 잔재비, 계산, 부시, 잔재비, 계산. 뭔 얘기야? 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계산한다. 비례는 안 하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을 A라 한다면 그냥 농시를 기준으로 할게요. A 더하기 계산된 잔재비를 B라고 한다면 농시의 잔재비 얘는 농시 가입금액 한도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를 가입했다 그러면 계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20분 걸려요, 여러분. 출제위원이 출제하기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만 원리 자체가 각각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사실 다 주어지고 이런 것만 문제 날 수도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거는 다 주어지고 우리 그건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막 손해 구하고 이런 건 다 주어지고. 여기서 잔재비 단지 단위로 제시됐다. 농시, 부시, 농시 손해액 10%, 농시 잔재비 결정된 값 그 10%를 남은 한도 내에서 자기 차감, 농시 목적물 보험금, 농시 잔재비, 농시 가입금액 한도. 오래 걸리겠죠. 네. 하여튼 이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손대잔 같은 경우는 손대잔기 자기 차감하지 말라 돼 있으니까 비례보상도 아니니까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네도 농시, 부시 보험금을 각각 구하세요. 그럼 다 비례배분 해야 돼요. 원리는 여러분이 자기 부담금, 잔재비든 손대잔기든 단지 단위로 제시됐다? 복잡한 거 없어요. 단지 단위로 제시됐다? 그럼 우리는 농시, 부시 보험금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그럼 각각 비례배분 해야 되는구나. 뭐 비례로? 손해액 비례로.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농업용 시설물. 네, 여기는 지금 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농시 그다음에 부시까지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1단계부터 가입금액 제시됐네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디테일하게 막 감가하고 그런 거 우리 비가림에서 다 했고 그러니까 다 제시되고 이런 개념 문제 아까처럼 그런 거 위주로 할게요. 네. 자잘한 계산은 넘어갈게요. 지금 단계에서 하는 거 아니죠. 농시 가입금액, 부시 가입금액 1단계 가입 확인했어요. 계산하라면 계산하면 되고요. 가입 특약이 없기 때문에 다 시가겠죠. 다 시가. 가액은 사실상 불필요. 손해액도 제시됐네요. 구피 각각 계산해서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보험 목적을 한동. 농시 손해액이 800, 부시 손해액이 100. 그러면 손해액 합계는 900 합계. 네. 이런 경우. 추가 비용 손해 이게 농시 잔재비인지 부시 잔재비인지 없다면 이거 단지단이잖아요. 얘를 농시 보험금, 부시 보험금에 비례 배분해야 된다고요. 100만 원을. 자,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여기서 100만 원과 900의 10% 90만 원 중 작은 거 얘는 90까지만 되겠다. 단지 단위로. 그렇죠? 대상제 태풍 있고요. 자, 보험금 구하라 그랬죠? 보험금. 자, 손해액 구했고 그러면 3단계 목적물 보험금 구하고 4단계 비용 손해하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목적물 보험금 구해볼까요? 3단계 목적물 보험금. 2개니까 각각 해야 된다. 각각. 아까 제가 뭐 먼저 하라고요? 자기 먼저 하라고요. 자기 부담금. 자, 이제 아까 한 내용을 응용해 보는 거예요. 실전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기 손해액의 10% 900만 원에 10% 구피 복합 사고니까 30, 100 들어오죠? 90만 원. 자, 얘는 단지당 가입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에요. 단지단위 사고당 단지당. 자, 얘를 비례 배분해야 돼요. 자기 부담금 첫 번째는 총, 두 번째 비례 배분 90만 원을 손해액 비례로. 손해액 합계가 900이었잖아요. 900분의 농시 800. 그럼 80만 원 나오겠네요. 여러분 속으로 지금 어차피 10% 나오는데 800이 10% 나오는데 굳이 얘 비례해야 되나? 한번 볼게요. 일단 부시 자기부담금 90만 원 곱하기 900분의 10, 100이죠. 100. 그럼 10만 원 나오겠네요. 90. 총 자기. 얘 왜 한다고요? 우리는 각각 시부 손자가, 시손자가, 부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자기 했어요. 그럼 일단 목적물 보험금 우리 구하는데 2개 같이 가입했고 더군다나 잔재비 있으면 자기 먼저 하라 그래서 자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 보험금을 구해야 되겠죠? 아이고.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좀 공간이 없어서. 90, 80. 네. 다 지우고. 이제 목적물 보험금의 목적물 보험금. 이게 뭐죠? 네. 두 번째 단계. 3. 목적물 보험금의 두 번째 단계. 농시 보험금. 시부손자가잖아요. 손해액 800. 마이너스 저 그냥 이렇게 쓸게요. 800만 원 동그라미 다 안 쓰고. 네. 자기부담금. 아까 농시 자기부담금 비례 배분했잖아요. 80. 가입금액 1000. 얼마? 720만 원. 시부 손자가, 시손자가. 자, 부시 가입금액, 보험금. 손해액. 아까 자기부담금 배분한 거 시. 가입금액 200만 원. 부시 보험금 90만 원. 만약에 비용 손해가 없다면 총 단지당 보험금은 810만 원. 그쵸? 자, 여기서
아니 여러분 이거 왜 굳이 비례 배분해요? 어차피 820, 120 나오는데. 제가 아까 요 단계에서 무조건 자기를 먼저 계산해라. 농시부시 같이 돼 있으면. 더군다나 잔재비가 있으면. 무조건 자기에서 이렇게 비례 배분해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딱 봤더니 손해액이 두 개 합친 손해액, 이거 지금 합계가 900이잖아요. 손해액이 합친 손해액이 1000만 원 이하예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이라 칠게요. 그럼 자기 부담금 얼마나요? 지금 단지 손해액이 총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단지 자기 부담금 10%니까 100 나올 거 아니에요. 한도 딱 걸리고 최대 한도. 는까지 돼 있으니까 등호. 그러면 그때는 비례 배분 과정 필요 없. 아니, 물론 해야 하지만 우리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없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손해액이 1000 이하. 이 경우. 그럼 비례 배분 하거나 말거나 10% 나오잖아요. 각각 손해액이. 근데 만약에 농시, 부시 손해액이 합쳐갖고 1200 나왔다 할까요? 1200. 근데 구성을 봤더니 농시 손해액이 뭐 한 900. 부시 손해액이 뭐 한 200. 1100 나왔다 할까요? 합쳐서 1100. 이 케이스는요. 손해액 합계가 1100, 자기 부담금 얼마요? 100. 최대한도. 100만 원을 1100분의 900. 손해액 비례. 100만 원 곱하기 1100분의 200. 그럼 10% 나와요? 곱하기 0.1 한 거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단지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단지당, 자기, 단지당, 비용 손해. 아이, 그러면 손해액 비례로 배분해야 되네. 자, 그런데 자기, 손해액이 자기든 잔재비든 1000 안 되네. 비례 배분 땡큐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이너스 10%, 각각 손해액의 10%, 손해액이 1000 넘네.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10%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비례 배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더라.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농시보험금, 부시보험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잔재비 있으니까 비용 손해 해야 되잖아요. 비용 손해. 자, 비용 손해. 좀 지저분한 거 지우고. 잔재비가 100만 원 있네요. 단지당. 여기 지금 농시 잔재비 안 나왔어요. 갈라져 있지 않아요. 90만 원인 거 우리 여기서 체크했어요. 그러면 4단계 비용 손해. 손해. 여기 뭐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잔재비로 바로 갈게요. 그럼 첫 번째 2단계 100과 90. 이거 그냥 암산으로 하셔도 되죠 뭐. 여기서 90으로 결정됐겠죠? 90만 원. 각각의 보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길 또 이거 비례 배분해야 된다고요. 90 곱하기 900분의 손해액 비례 800. 그럼 여기 80. 90 곱하기 900분의 100. 그러면 부시 잔재비 10.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만 하잖아요. 손해액이 1000 이하면 그냥 바로 이해되시죠? 네. 요거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감 잡히실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한 거는 얘는 농시 잔재비, 부시 잔재비. 근데 얘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오래 걸리죠? 계산. 계산 뭐라고요? 자기 비례예요, 비례 자기예요? 축사, 가축 빼놓고는 자기가 먼저 와요. 우리 항상 자기 먼저 뺐잖아요. 자기 비례. 자기 비례. 80에서 한 줄로 할게요. 자기 빼야 돼요. 10%. 10%. 비용 손해. 손해액이에요. 손해액의 일종. 목적물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뿐이지. 자, 그럼 10% 그냥 빼면 돼요. 일단 체크해야죠. 뭘 체크해요? 남은 한도가 있나? 목적물에서 다 소진됐으면 없는 거고. 남은 한도 지금 자기 90이잖아요. 10 남았잖아요. 그쵸? 10 남았잖아요. 10에 10% 9만 원. 한도 들어오겠네요. 그럼 그냥 빼면 되죠. 8만 원, 만 원, 72만 원, 9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해되시죠? 네.
농시 잔재비 계산 72만 원. 부시 잔재비 계산 9만 원. 다시 10만 원 한도 남았네. 단지당 잔재비가 90만 원이네. 그럼 얘 10%가 단지당 잔재비의 자기부담금인데 9만 원이네. 한도 10만 원 내에 들어오네. 오케이. 그럼 10%씩 그냥 차감하면 되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도 있잖아요. 아이고, 쓸데가 없네요. 가장 중요한 한도 지금 농시 목적물 보험금 A, 농시 잔재비 B,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720, 계산된 잔재비 72, 농시 가입금액 아까 가입금액이 얼마였죠? 1000 하면 792만 원 맞나요? 얘가 농시 보험금이에요. 그렇게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다 제시되고 농시 보험금만 구하세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사실상 농시 보험금만 구하세요지 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자, 부시 이건 농시 보험금, 농시 지급 보험금. 부시 지급 계산된 부대시설 보험금 이거 C라 할게요. 90 계산된 부대시설 잔존물 제거 비용 D 9 부대시설의 보험 가입금액 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금액 한도 99만 원. 최종 보험금 합산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792 더하기 99 891만 원.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 내는 거는요. 출제위원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간만 잡아먹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만 알면 돼요. 단지당 배분해야 되겠다. 2개 가입하면. 대표적인 거 자기부담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비용 손해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 먼저 계산. 자기 먼저 농시부시.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죠? 일단 만나볼게요. 자, 손해에 계산돼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하게 하고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기 90, 단지당 10만 원 한도 남았고요. 비례배분, 손해액이 1000만 원 안 되네. 1000만 원 이하네. 그러면 비례배분 과정 거치지 말고 그냥 각각 손해액의 10%. 시간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목적물 보험금 시손자가 720, 부손자가 900. 여기서 비용 손해 없으면 끝. 자, 잔재비가 단지당으로 제시됐네요. 그럼 또 배분해야죠. 일단 10% 손해액 한도로 잘라줬고요. 자기부담금 10만 원 아까 한도 있었는데 총 9만 원. 오케이. 배분해야 되겠죠? 손해액 비례로. 그러면 농시 잔재비 80. 거기에 10% 어차피 한도 내에 다 들어오니까 계산된 농시 잔재비 부시 손해액 비례 배분 자기차감 계산된 부시 잔재비. 그럼 위에 농시 보험금과 농시 잔재비. 무슨 이거 이 손해평가사 공부 이거 모르시는 분이 들으면 이게 뭔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농시 부시 막. 계산된 농업용 시설물 잔재비 합치면 가입금액 한도. 여기까지 다 되셨죠? 네.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이 한 줄 풀이에 이제 익숙해지셔라. 근데 나 한 줄 풀이 하는데 도저히 나 헷갈려서 모르겠다. 단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 줄 풀이만 먼저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거 맞네. 아, 이게 편하구나. 또 맞네. 아, 이거 편하구나. 세 번째 갔는데 틀리네. 왜 틀리지? 왜 틀렸는지를 모르세요. 이해가 먼저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농시 손해액. 그렇죠. 농시 손해액. 그 다음에 10% 농시 10%로 자른 농시 잔재비. 총자기. 그 다음에 농시 가입금액. 그럼 어떻게 돼요? 시손자가. 잔자가. 나오잖아요.
부시 손해액 10%짜리 부시 잔재비 총자기.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고, 하지만 한 줄 풀이가 우선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 농시 부시 보험금 산정하세요. 또 나왔네요. 두 개 가입하면 뭐 먼저 확인하라고요? 자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1, 2단계 다음에 3단계에서 먼저 자기를 해야 되는데 손해액을 확인해라. 손해액이 만약에 1,000만 원 이하면 비례배분 필요 없고, 여기 봤더니 어떻게 돼요? 1,100이네요. 이런 건 비례배분 해야 된다고요. 이건 나쁜 문제예요. 나쁜 문제. 그럼 가입금액 있고요. 자, 1단계 가입금액 각각 있고요. 2단계 손해액 계산돼 있고요. 이거 계산 못 하시는 분 없겠죠? 가입특약, 제주달특약 가입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제주달가액으로 했겠네요. 물론 수리복구 완료했으니까 완료 안 했다 그러면 시가로 계산된 거고요. 비용 손해. 뭐예요 이건? 해체, 청소. 우리 치치치 하기로 했잖아요. 해체, 청소, 차에 싣는. 어떤 분 처리 비용도 치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말자 그냥 폐기물 비용으로 치자고요. 폐기물 비용. 그러면 잔재비가 얼마 되죠? 130만 원. 자, 손해액 합계가 어떻게 돼요? 합계 1,100만 원. 아이고, 땡큐. 자기부담금 비례배분 해야 되는데 화재는 없다. 나쁜 문제 아니네요. 그러면 또. 자, 여기서 벌써 여러분은 잔재비는 그러면 얼마다? 이거 안 쓰더라도 잔재비는 얼마다? 130이 아니라 110이다. 반만 나쁜 문제네. 얘는 비례배분 할 필요 없는데 얘는 비례배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자, 순서를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은 나는 농시보험금, 부시보험금, 그럼 농시 잔재비, 부시 잔재비 각각의 자기인데 자기는 지금 없어도 되니까 얘만 비례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110을 농시 잔재비 순서를 어떻게 하시든 나는 이걸 먼저 하겠다. 이게 속 편하다. 1,100분의 1,000 어떻게 나죠? 110 100만 원. 그다음에 부시 잔재비 1,100 맞죠? 네. 1,100. 잔재비를 지금 비례배분하는 거죠. 110, 1,100분의 부시, 손해액 비례, 그러면 10만 원. 여기도 10%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건 100만 원 한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100만 원이 오면 10%가 안 되죠. 잔재비는 100만 원 한도가 아니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농시 잔재비, 부시 잔재비. 그럼 뭐 보험금 구하는 거야. 뭐 쉽죠. 손해액 합계 있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 지금 여기 잘라놨고요. 이런 거는 용어의 정의, 비용 손해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 가축재해보험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암기 대상입니다. 폐기물 비용은 해당 안 되고 농시 잔재비, 부시 잔재비 먼저 비례 배분했고요. 이게 만약에 화재가 아니라 태풍이다. 손해액이 1,100, 그럼 자기는 100. 얘를 똑같이 비례 배분하는 거예요. 1,100분의 1,000. 얼마나요? 만약에 얘가 지금 화재가 아니라 뭐 태풍이다 그러면 농시 자기가 90 소수점 절사하면 반올림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그럼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손해액을 먼저 파악하시고 자기 배분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됩니다. 자, 부시 잔재비 우리 다 아까 이렇게 배분했어요. 자기는 화재니까 없지만 만약에 여기가 화재가 아니라 태풍이면 이렇게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금 손 여기 농시 손 마이너스 자기 태풍이면 얘 차감 플러스 잔재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손자 가입금액 한도를 아까 잘랐고 가입금액 한도는 사실
목적물 보험금은 거의 무의미해요. 그리고 금액 보면 알잖아요, 벌써. 그다음에 잔재비, 계산된 잔재비. 얘도 원래 자기 차감해야 되는데 화재를 안 하는 거죠? 네. 총 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시 손, 자 없고, 그다음에 계산된 잔재비, 자기 차감 없고, 총 자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헷갈리시겠다. 자, 농업용 시설물, 손해, 자기 없고요. 시, 손, 자, 가입금액 한도, 손해액 봐도 벌써 답 나와요. 그다음에 잔, 자, 가입금액 한도 계산 끝났고요. 여기 이제 총 자기가 되겠죠. 이거 합친 거. 네. 가입금액 한도. 부, 손, 자, 가, 잔, 자, 가 합치면 총 보험금. 근데 만약에 자기까지 비례배분하게 하면 이거 엄청나겠죠? 계산 과정이. 그쵸? 네. 여러분, 비례배분은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계산에 매몰되지 마시고 자기든 비용 손해든 단지당으로 나왔다. 근데 그 단지의 목적물이 농시 부시다. 배분한다. 뭐 비례로? 손해액 비례로. 단 손해액이 1,000만 원 딱 걸린다. 그 이하다. 그럼 비례배분 필요 없이 각각 10만 원씩 차감. 이해되시죠? 네. 잔재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1,000만 원 뭐 이거 안 따지고 그냥 10% 차감해 10%씩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농시는 1과목도 좀 신경 쓰세요. 보험료 부분 특히. 그리고 다음 강부터는 이제 비례보상 들어가는 해가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